좀 막 아프다가 또 안 아프다가 계속 아픈 게 아니고 그러면 견뎌왔지. 걷는 게지 뭐 오래 서있도 못하고 또 신기인데 차분 게인데 뭐 길이야 아무것도 모르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걷는 것 자체도 힘들었어요. 겨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척추 질환. 왜 추운 날씨에 많이 발생할까요? 기온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돼 원활한 혈액순환이 어렵습니다.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야 하는 디스크와 주변 조직의 영양 공급도 줄어드는데요. 또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과 근막이 굳어 유연성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또한 부드러운 동작을 하기 위해 충분히 이제 몸이 풀려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부상이 잦아들게 됩니다. 그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각에 대해 더 예민해지시기 때문에 우리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더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추 그리고 흉추, 요추와 함께 이제 척추를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이제 크게 말해서 척추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척추를 통해서 이제 사지, 팔, 다리, 우리 위장이라든지 우리 몸의 전체적인 구조를 제어하는 그런 중추적인 핸드폰으로 치면은 이제 기지국 같은 아주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져 있는 우리 몸의 중심축 척추. 인체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요.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각종 불균형이 발생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정교한 치료를 시행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원장. 환자 증상에 맞는 맞춤 치료 계획으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오현민 원장. 한국인 5명 중 1명이 이곳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척추인데요. 강규현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걸을 때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쥐어짜는 듯한 증상과 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부터에 좀 막 아프다가 또 안 아프다가 계속 아픈 게 아니고 그러면 견뎌왔지. 견뎌오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좀 통증이 좀 많이 좀 심하게 아팠는데 그래갖고 또 견디다가 보자 한 열흘 전에 너무 또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래가 이제 이 병원을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왔지. 특히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걸음을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호전됩니다. 또 걸을 때 발생하는 통증에 앉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쉬었다 가야 하는데요.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점차 짧아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에 집안 청소나 설거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일어나고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구부리고 계속 좀 무슨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조금 가벼운 일이라도 한다든지 이러면은 서서 싱크대에 하는 오래 서가 있지도 못합니다. 이 병원 와가지고는 수술한다고 예약해놔 놓고는 집에 가서는 너무 심하게 통증이 막 굉장히 오는 길에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허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양한 정밀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허리 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며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긴 건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파열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절개를 넣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사가 들어가는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이 빠르고 기능적인 손실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병소를 확실하게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수술에 준하는 효과를 내게 되고요. 수술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리 병소를 차츰차츰 제거해 나가면서 신경에 가해지는 압을 서서히 풀어가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 플러스 마비가 와 있는 환자분에게 있어서 신경에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수술 권유는 예전부터 받았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치료를 미루는 사이 허리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태인데요. 다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수술인데 사실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고 뭐 아버지도 수술하셨는데 무쪼록 뭐 잘 수술을 하셔서 뭐 후유증이나 그런 거 없이 예전처럼 어머니 자유롭게 좀 걸어 다니고 하셨으면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수술의 목적은 통증의 원인인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을 넓혀줘야 합니다. 척추관을 좁게 만드는 원인인 퇴행성 변화로 뼈와 인대에 변성이 오면서 두꺼워져 좌우 사방이 좁아지는 겁니다. 하얀색 시그널이 있는 게 있고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데는 다 협착이 와가지고 좁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신경 입장에서는 이게 좁아가지고 여유 공간이 없다고 느끼는 구간인데 내일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을 다 넓혀 놓을 거예요.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흔들리는 척추를 고정하는 유합술도 함께 시행할 건데요. 척추는 각각의 마디가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 마디가 약해지면 각종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긴 약해진 척추 마디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어긋난 부분에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와 같은 우리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근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치료가 좀 필요하고, 그 흔들리는 구간 그 위에 디스크가 파열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디스크가 너무 많은 양이 파열돼서 디스크 밖으로 나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나오게 되면 신경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술 같이 진행하면서 그 디스크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 두려움부터 앞섰는데요. 최근 기술의 발달로 최대한 손상은 적게 가하면서 문제 부위를 제거할 수 있어 수술의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은 문제 부위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볼 수 있어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환자가 세 부분에 걸쳐가지고 병소가 있는데 맨 위에 많이는 디스크가 터져서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내린 덩어리는 성공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그 안에 아직 나오지 않고 남아있는 부스러기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죠.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가 파열돼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제거하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디스크 자리에 디스크의 각도와 높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공뼈를 삽입해 척추를 고정해줬습니다. 그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스크 높이를 복원시켜서 그 안에 인공뼈를 넣어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수술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내려앉았던 디스크 공간 안에는 이런 인공뼈가 들어가면서 수술 전보다는 디스크 높이를 복원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허리는 앉고 서는 등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시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척추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 수술 부위에 대한 재발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협착은 원래 오랜 기간 동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출혈이 많은데 다행스럽게 환자분은 출혈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순조롭게 수술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한 분절한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다분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재활치료에 들어가기에 조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회복하는 부분 확인을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척추뼈 뒤로 울퉁불퉁하던 척추관이 수술 후 일자로 넓어지고 척추가 잘 고정됐습니다. 수술 후 당일이나 다음 날이면 보행이 가능한데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죠. 수술 후에는 가벼운 걷기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며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일도 많이 못할 끼고 이제 뭐 조심하면서
이제 관리 잘해야지 조금씩 좋아지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힘든 일 같은 거 뭐 구부리고 이런 일만 이제 일 많이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이제 그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보는데요. 허리와 다리로 이어지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건강의 회복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좋은 습관과 재활 치료로 허리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부분 허리 통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 호전됩니다. 하지만 발견하면 무조건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응급질환인 마미증후군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걷는 게 힘들어 병원으로 온 반경석 씨.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있어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허리는 조금 아픈 지가 조금 됐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주사 맞고 이틀 후에 안 낫고 갑자기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더 이상하게 더 심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마미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하반신 감각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뇨 장애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야 하는데요.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신경 압박을 빠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대소변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따지보면 뭐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힘이 없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다친 지는 오래됐으니까 너무 오래 놔둬서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막 오만 생각이 많이 들죠. 마미는 척추신경 말단 부위에 있는 신경으로 항문 등 하반신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 다발인데요. 이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마미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미 발끝에 마비가 진행돼 힘이 약해져 있는데요.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소변을 관장하고 있는 신경이 이 척추 부분을 쭉 다 지나서 맨 마지막까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소가 그 지나고 있는 경로상에 너무 심하게 이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대소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마비도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뭉쳐서 마미총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시급하게 그 병소를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마미증후군 치료의 핵심은 최대한 빨리 신경을 회복하는 데 있는데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다른 척추 질환과는 달리 빠르게 수술을 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여러 분절을 수술하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안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현미경 레이저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미세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10배에서 15배 정도 확대해 병변을 레이저 장비로 제거하는데요. 안정성을 뛰어난 수술로 평가받고 있죠. 마미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주변 병변을 제거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비유화된 뼈도 있지만 비유화된 인대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맨들한 면은 신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뒤쪽에 거칠은 부분은 뼈와 맞닿아 있는 부분. 주변에 뼈가 쌓여 있는 부분들을 뼈는 제거를 하고 그 밑에 신경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 조직은 조심스럽게 박리를 해서 신경과 맞닿은 부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했던 신경 압박이 풀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척추를 따지면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있는데 요추 부위가 가장 이제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우리 수술 부위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침상 안정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역시 수술한 부위 주변에 근육 운동이라든지 하는 재활 치료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고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척추 수술 후 초기에는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차 걷기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강도를 높여가야 하는데요.
재활 치료의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와 잘 상의 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안 할 때보다는 좀 낫죠. 하고 나서는 좀 낫고. 근데 이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자꾸 실이 이제 경과가 돼야 되니까. 되도록 편안히 있어라. 힘들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게 이제 주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뭐 되도록 누워갖고 좀 편하게 있으라는 거죠. 수술 후에는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손상된 척추 근육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예상보다 심각한 증상으로 급하게 진행한 수술이었는데요. 마미증후군의 예후를 빠르게 발견한 만큼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리 소중한 걸 몰랐죠.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한번 아파 보니까 이게 소중하다는 걸 굉장히 느낀 거고요. 그냥 버려먹고 살기 바빠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래 된 거고. 이제 완전히 그게 되면은 당장 산에 가고 싶어요.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던 박충로 씨.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통증이 생겨도 참고 넘겼는데요. 늘 허리를 숙이고 일하다 보니 잘못된 자세로 척추에 퇴행 변화가 생겼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쑤시고 아파왔죠. 뭐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에는 내가 이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타고 전부 다 했거든.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네. 이거 오늘 가지는 뭐 하겠네. 우리 뭐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아픈 몸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평소에 운동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세월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노화로 척추가 약해지면 척추 정렬이 흐트러지고 척추뼈가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무거운 땔감이나 농작물을 들 때 척추뼈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땀 배워서 수술 진작 하락하는 거 일 때문에 곧장 미루다 보니 이제 더 심해진 거지. 아들이 또 그 뭐고 뭐 이거 지금 농한기거든. 이때 지금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면서 그래. 오랜 통증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저 참으며 버텼는데요. 처음엔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최근엔 다리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걸을 때 통증이 심해져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점차 짧아졌죠. 막 지리하니 밤에 이래 누워 자도 한쪽으로 오래 누워서면 이게 뭐 뜨신 게인지 차분 게인지 막 지리하 아무것도 모르지. 잘. 통증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보니 아내인 예순남 씨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남편이기에 더 안쓰럽습니다. 다시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할 수 없이 해야 되지 뭐. 오신의 몸을 살다 하나 꺼지는 좀 덜 아프다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박충로 씨를 괴롭힌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추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척추 뒤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건데요.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수술이 필요합니다. 허리하고 양쪽 다리로 이게 꼭 서 있거나 걸을 때만 이제 악화되시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실 때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2년간에 걸쳐서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통증 주사라고 해서 이제 흔히 통증 클리닉에 맞는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도 진행하셨고 약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복용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으셔서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인대도 힘을 잃게 되는데요.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척추뼈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수술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고령에도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령의 환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고령의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선택하지 않고 있던 이 큰 수술도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마취 기술의 발달뿐만이 아니고 수술의 또 발달도 이런 고령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분들의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된 건 아니실 겁니다. 중년층에서 발생한 병을 가볍게 여기고 또 간단한 치료로서 키워오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듯 척추 치료에도 때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약물이나 주사 등의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많이 진행했고 마비 증세까지 있다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로 근본적인 병변을 제거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하죠. 건강하면 산도 타고 뭐 일도 좀 하고 하면 기분이 좋지. 뭐 이제 안 따라주기는 못하는 기지. 늙어가면서 좀 건강하게 사는 게 뭐 최고지 뭐. 딴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겠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척추 치료가 필요한데요. 동년배와 비교하면 근력은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죠. 또 완만한 S자 곡선을 이뤄야 하는 척추의 구조가 더 심한 굴곡을 나타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 어르신이 근력이 있어 놓으니까 자세를 바로 하기 위해서 허리를 쫙 펴는 자세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허리를 과하게 꺾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허리를 뒤로 과신전을 시키게 되면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관절들이 빨리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강조되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나오신 거죠. 그렇다면 수술은 언제 해야 할까요? 약이나 주사 치료 등의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병을 앓은 기간이 길수록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박중로 씨는 벌써 통증이 2년간 지속됐고 다양한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기를 3개월간은 착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동안은 조심해서 이렇게 운동을 좀 배우시고 그 나머지 1년 될 때까지는 계속 아버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구조물이 흔들리는 협착증이 있는 부위는 수술이 끝나서 이 공간을 넓혀주고 난 다음에 흔들림이 있는 그 불안정증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사가 들어가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 위에 있는 분들은 다행히 흔들리진 않기 때문에 그 부위는 뼈를 좀 다듬고 인대를 제거해 줘서 신경 주변의 공간만을 확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의 압박을 풀어줄 겁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 주변으로 굳은 살이 붙으면서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고화질의 미세 현미경으로 신경과 협착된 인대 부분을 확인하며 신경을 압박하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여기 크게 보이는 조직은 두 마디 중에서 위쪽에 비유화되어 있던 인대 부분을 제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조각은 아래쪽 부분에 뼈가 어긋난 부분에서 이게 제거된 인대 부분인데 조직이 떼어나온 이 부분에서 통증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를 계속 맞으시면서 자극받은 관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신경과 강하게 들어붙어 있는 그래서 환자분이 활동을 하실 때 이게 신축성이 떨어지면서 잡아당겨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조직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병변을 모두 제거한 뒤 척추를 고정해줄 차례입니다. 노화로 약해지면서 흔들리는 척추 불안정증을 치료하기 위해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는데요. 몸의 기둥인 척추를 바로 세워 신체 균형을 바로잡고 전신으로 뻗어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줬습니다. 증상 생기시고 수술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제 치료를 하신 건데 수술은 굉장히 크게 받으셨지만 향후에 중요한 재활 치료에 있어서는 미리 근육 상태라든지 자세가 바르시기 때문에 아마 양호하게 진행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척추와 좁아진 척추관을 고정하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이병찬 씨. 팔굽혀펴기를 하다 어깨 주위로 심한 통증이 발생했는데요. 목 디스크였습니다. 팔로 가는 신경이 튀어나온 디스크에 눌리면서 팔에 힘이 떨어진 건데요.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팔을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마비 오기 전에 통증이 뒤에 목덜미 뒤쪽에 통증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MRI 사진을 찍어보니까 목 디스크가 2개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몸 상태가 오른쪽 팔도 마비가 왔었고 푸시업을 제가 1회에 거의 130개 이상을 하는 사람인데 오른팔에 마비가 오니까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반대편이 했을 때는 하나 둘씩 당겨볼까요? 완전히 맞습니다. 제 몸을 당겨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이러면 제가 당기면 벌어질 정도거든요. 감각도 지금 문제지만 일단은 제 근력이 그대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면서 마비가 지금 진행을 조금 하셨습니다. 1년 6개월 전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흔들리는 척추뼈를 고정하는 골 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재활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전보다 더 운동량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운동하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제 운동량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주십니다. 그 계획하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수술 후 치료 경과가 좋습니다. 마비 증세는 한 번 생기면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비 증상이 생긴 초기에 수술을 시행했고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재활에 힘썼는데요. 약해졌던 오른쪽 팔의 힘이 점차 돌아오고 마비 증세도 좋아졌습니다. 수술을 급히 진행했고요. 마비가 와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수술이 잘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을 차차 하시면서 지금은 통증도 사라졌지만 힘도 다행스럽게 거의 다 완벽하게 회복하신 상태입니다. 이두박근 이렇게 굽히는 동작이다, 그죠? 이거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치료가 거의 완료가 팔이 저리고 아팠던 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인데요. 오랫동안 이병찬 씨를 괴롭히던 목과 어깨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압박했던 목 디스크를 제거하고 경추를 단단히 고정해줬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다 보면은 뭐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하면서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이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오래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중간에 한 번씩은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근력을 키우고 통증을 조절하면서 관절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 치료를 통해 과도하게 긴장된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수술 부위 조직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수술 이후에 목 건강이 과거보다는 제가 중간중간에 아침 자고 나면 통증도 좀 있고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는 통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수술 후 작은 범위라도 절개를 하다 보니 주변 조직이 손상되고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약해진 근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목 구조의 안정성을 높여줬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히나 우리 나쁜 식습관 그리고 나쁜 자세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뼈 건강에 대한 우리 나쁜 행동이니까 앞으로는 좌우 그런 나쁜 습관을 낭그리 없애고 항상 좋은 습관, 좋은 식습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축구 선수를 했다는 이태호 씨. 어릴 적 운동하는 습관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을 생활화했는데요.
덕분에 큰 질병 없이 건강한 일상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상처 부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다리 밑으로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막 걷는데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내가 아무래도 뛰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걸 완전히 막 완치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요 병원에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까지 생겼는데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 정도로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고 마비 증세까지 있었는데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뭐 계단을 걷는다든지 오르막길 올라온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런 데서 하면 저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많이. 옛날부터 그 선수 출신입니다. 축구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심판 생활하고 감독 생활을 살았는데 뭐 계속 또 축구는 계속 조기 축구는 또 즐겨야죠. 갑작스런 통증의 원인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디스크가 터져서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로 뻗어가는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나타난 거죠. 오른쪽 우측 하지 방사통,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이 되게 심했고요. 한 달 이상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인근 병원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통증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약물 치료를 병행했지만 오른쪽 하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보행에 장애가 생겨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력이 떨어지는 마비 증세가 있다면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3번, 4번 디스크가 수액이 터져서 하방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경이 막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윗부분은 잘 흐르고 있지만 3번, 4번 부위는 파열된 디스크로 인해서 막혀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의 목적은 신경을 막고 있는 뼈라든지 인대를 일부 제거를 한 뒤에 디스크를 제거해서 신경을 열어주는 게 오늘 수술의 목적입니다.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을 시행합니다. 허리에 약 1.5cm를 절개한 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10배에서 15배 확대해 탈출된 디스크를 확인합니다. 드릴을 사용해 뼈를 정밀하게 갈아내고 레이저를 사용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수술 전 검사처럼 예상했던 대로 이제 파열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많이 압박되어 있던 상태였고 다리 근력, 마비가 있는 상태로 예견해 보아 이제 신경이 많이 부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디스크를 계획대로 잘 제거하고 나서 이제 신경은 충분히 잘 감압된 상태입니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터져버린 디스크를 제거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한 발 내딛기가 겁났던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은데요. 무엇보다 이태호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전처럼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수술 후 3개월은 주의해야 하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를 시행한다면 축구를 다시 하는데도 문제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 심했고 그다음 다리 저림도 양쪽에 다 오가지고 도저히 이게 막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상당히 긴장도 많이 하고 상당히 겁이 났는데 수술한 후에는 제가 수술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즐기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막 가뿐해졌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척추 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절개 범위가 작고 이제 근육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의 일종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절대 우위가 있거나 절대 열위에 있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의 역사가 30년 이상 상당히 조금 긴 치료고 충분히 검증돼 있고
특히나 뭐 종양이라든지 여타 접근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중년 이후에 주로 발생하던 척추 질환이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척추는 20세부터 서서히 노화되기 때문에 누구도 척추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되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척추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허리 통증으로 시술을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시술 결과로 2-3달 정도 만족을 했는데 똑같은 부위로 다시 한번 3번째 시술을 하게 됐을 때는 하고 나서 더 악화된 것 같아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앓아왔고 특히 2달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는 구명재 씨. 왼쪽 다리가 뻣뻣하고 저려서 걷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타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 치료를 미뤄왔죠. 장시간 걷다 보면 허리가 무리가 와가지고 다리가 저도 모르게 절게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길면 저 종아리하고 허벅지가 많이 땡깁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일상에도 많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이들과 마음껏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요.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 주말에도 꼼짝없이 침대 신세입니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쉬는 토요일마다 나가서 이렇게 같이 놀고 캠핑도 다니고 그랬는데 거동 자체가 불편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가는 모습을 보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이 완쾌되면 애들과 다시 한번 캠핑도 가고 싶고 소풍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구명재 씨의 통증 원인은 디스크 파열이었는데요. 그런데 2달의 시간이 지나는 사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수술을 시행하기 전 받은 보존적 치료가 시간을 두고 효과를 보인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하에 이제 파열 디스크 4번, 5번 상방 파열을 진단받고 이미 환자분은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받은 상태였고요. 환자분의 개인 사정으로 여차저차하여 1달 정도 이제 약물 치료만 하고 이제 집에서 안정만 취했던 상태로 어째 보면은 이제 치료 시기가 조금 놓친 상태라고 보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디스크는 사라졌지만 전반적인 척추 건강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11월 달 찍었던 MRI에서 파열됐던 디스크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상황으로 일단은 지금은 계획했던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허리 디스크가 호전돼 수술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통증학회의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는 척추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명재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탈출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흡수된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디스크가 녹아 없어졌다고 해서 디스크가 치료되냐?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스크 치료는 디스크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신경에 대한 치료입니다. 신경 손상이 심각하냐? 디스크로 인한 신경, 운동신경, 다리의 근력, 힘이 빠져서 마비가 있고 쩔룩거린다고 한다면은 디스크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아닌 신경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 최대한 빨리 선행돼야 되고 통증만 있고 통증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고 약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다면은 충분히 마비가 생기기 전에는 한 6주 정도 기다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와 치료사의 손을 사용한 도수 치료 등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디스크가 자연적으로 흡수됐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비가 온 거고 이미 지금 디스크가 터져 있는 부분은
약 2달의 보존적 치료 끝에 디스크가 사라지고 통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뭐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침습적인 방법, 이제 뭐 살을 째고 뭐 구조를 제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건 사실입니다. 치료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 집단과 일반 환자들 사이에 신뢰가 아주 높은 고신뢰 사회로 많이 진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치의들이 판단한 전문가들이 뭐 수술적 치료 방법을 권유할 때는 그에 응당한 치료 방법으로서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과 조금 달리 이제 치료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척추 강화 운동을 배워 실천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너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척추 건강을 유지하려면 척추를 받치는 복부, 등, 엉덩이, 골반의 근육인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진 결과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우선 조금 짐은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재활이나 도수 치료도 충분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원장 선생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열심히 재활에 동참할 것이고, 그리고 애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빨라져서 그게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어서 빨리 완쾌돼가지고 캠핑이나 뭐 제가 하고 싶은 취미들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1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았던 오경권 씨. 처음엔 허리만 아팠는데요. 점차 다리로 통증이 퍼지더니 한 주 전부턴 통증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고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허리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직업상 이제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우리 동료들한테 좀 도와달라 하고 이 허리 위에서 이 등 위쪽으로 계속 이게 통증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없어 걱정이 컸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조절해 보려고 했지만 증상이 쉽게 가라앉진 않았는데요.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일상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첫째로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걷는 것 자체도 힘들었어요. 어디 가다가 돌멩이 뿌리에도 살짝 걸린 것 같으면 그냥 주저앉는 그런 현상까지 저는 있었거든요. 걷는 거 외에도 뭐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잠잘 때도 힘들고.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 파열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함께 있었는데요. 일의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간 겁니다. 아직 수술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건 아니었는데요. 이런 경우 약물 치료보다 조금 더 침습적인 치료 방법인 신경성형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근골격계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작이 갑자기 커진다든지 할 때 척추뿐만 아니라 여타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동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예열하시고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산책 정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몸을 계속 움직여 주시는 게 추운 겨울날을 현명하게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성형술은 지름이 약 1mm인 특수 카테터를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에 삽입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약물을 주입해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법입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원활한 검사가 진행하기 힘들었고 진통제 투여하에서 이제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4번, 5번 쪽 디스크를 진단하였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신경 차단술 등 통증 주사를 통해서 통증 조절을 계획했습니다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그 다음날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출혈이 없고 시술 시간이 짧아 일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데요. 급성으로 진행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만성 질환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리의 근력도 다 괜찮으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병변에 약물이 주입됐기 때문이죠. 시술 이후 한 8개월 정도 지속된 상태에서 크게 재발이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이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관리만 잘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크게 재발 없이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운동법은 걷기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습관만 들여도 허리에 좋은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데요. 신체 능력에 맞게 가능한 만큼 걸으며 점차 걷는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산에 가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좀 완전히 그 되면은 등산도 좀 자주 가고 요즘 최근에 이제 새로 한 게 이제 낚시에 좀 이제 친구들하고 가게 됐거든요. 그래 배낚시도 가고 좀 그런 걸 좀 자유롭게 많이 하고 싶네요. 통증을 참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은 척추 질환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순간순간 나타나는 통증을 참고 넘길 때가 많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잘 살펴보고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척추 질환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길 바랍니다. 통증에 대해서 간단한 치료에 이제 쉽게 또 치료가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기간을 또 거치다 보니까 또 이번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이제 미루시게 되는데요. 하지에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에 장애가 온다든지 하는 기존의 통증과는 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병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또한 중증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척추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당뇨나 혈압 같은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조절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을 줄여가는 조절해 나가는 병으로서 조금 인식을 해주시고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의료진과의 신뢰를 쌓아서 의료진이 제시하는 적당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시고 조금 관리해 나가면서 그 나이 때 유지할 수 있는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의 아주 건강한 활동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용기를 내시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